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풀이의 급수인데, 이 풀이의 급수는 편미분 방정식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편미분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풀기 위해서는 풀이의 급수에 대한 반드시 이해와 암기가 필요하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 풀이의 급수를 공식을 단순 암기해서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은 한 번 정도는 왜 풀이의 급수 공식이 그렇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풀이의 급수의 공식이 왜 그렇게 유도되어졌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한답니다. 자, 일단 여기 보니까 풀이의 급수 유도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풀이의 급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사전적인 작업이 먼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요 두 줄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여기 보니까 구간 마이너스 파이 콤마 파이에서 정의되는 직교 집합 1, 코사인 x, 코사인 2x, 코사인 nx, 사인 x, 사인 2x, 사인 nx에 대해 구간 마이너스 파이 콤마 파이에서 정의되는 함수 f를 주어진 직교 집합의 정규 직교 집합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내보자 라고 했고, 주어진 집합의 정규 직교 집합을 일단 편의상 우리가 G0, G1, G2n이라고 표시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직교 집합은 뭐라고 그랬죠? 직교 집합이라는 것은 요 집합 안에 들어있는 요 함수들이 서로 다른 함수끼리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에 서로 다른 함수끼리 결합했을 때에 그 내적이 0이 되는 요와 같은 함수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뭐다? 직교 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주어진 집합이 직교 집합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요렇게 함수끼리, 요 두 함수끼리 짝을 짓든지 요렇게 짝을 짓든지 어떻게 짝을 짓든지 간에 서로 간에 짝을 지어서 내적을 구했을 때에 그 내적이 0이다. 즉 함수 간에 서로 직교하는 그와 같은 함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라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직교 집합에 대응하는 정규 직교 집합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에 정규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자, 얘네들이 직교 집합이면서 동시에 각각의 함수의 크기가 몽땅 다 뭐가 된다? 1. 크기. 또 우리가 뭐 원어는 놈이라고 그러죠. 요 함수 하나하나의 크기 내지는 놈이 몽땅 다 뭐가 된다? 1이 되어진, 여기 표현되어 있죠. 1이 되어진다는 전제가 붙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정규 직교 집합이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직교 집합을 얼마든지 정규 직교 집합으로 고칠 수 있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요 코사인 x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규 직교 집합 원소 G1에 대응하는데, 요 코사인 x를 가지고 G1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요 코사인 x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크기인 코사인 x의 놈으로 이렇게 나눠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코사인 x를 가지고 G1을 실제로 구하라고 하면 코사인 x를 자신의 크기로 나누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1도 마찬가지죠. 1이라는 상수 함수를 자신의 크기로 나누면 G0. 뭐 예를 들면 사인 x라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요게 지금 G2n에 대응하는데, G2n이라는 것은 결국 요 사인 2x를 지금 사인 nx를 자신의 크기인 사인 nx의 크기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에 그것이 뭐가 된다? G2n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편의상 우리가 G0, G1, G2n이라고 이렇게 2n 플러스 한 개의 요 원소들 하나하나는 요 원래 주어진 요 직교 집합의 원소들을 자신의 크기로 나누어서 구한 놈들이다 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자, 일단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우리가 G0, G1, G2n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럼 일단 우리가 이제 요 함수 f를 요와 같은 정규 직교 집합을 가지고 그것들의 1차 결합으로 일단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G0, G1, G2n으로 G2n의 1차 결합으로 함수 fx를 나타낼 때에 요 fx를 G0, G1, G2n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날 때 여기 각각의 곱해지는 요 개수의 값들은 우리가 데피니션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3에 의하면, 자, 예를 들면 우리가 G0 앞에 곱해지는 값은 우리가 어떻게 곱하냐면
함수 f하고 g0의 요게 내적이죠. 내적을 요 g0의 크기의 제곱으로 나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직교집합이 아니고 정규 직교집합일 때는 크기가 항상 1이기 때문에, 얘네들 크기는 다 1이기 때문에 요 분모의 크기의 제곱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f와 g1의 내적 역시도 g1의 크기 제곱으로 나눈다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분모가 필요 없기 때문에 g1에 곱해지는 개수는 f와 g1의 내적, g2n에 곱해지는 그 스칼라 값은 f와 g2n의 내적을 한다. 이렇게 내적을 곱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뭐라고요? 우리가 정의 3에서 배운 바대로 의하면 함수 f를 요 정규 직교 집합의 함수들, 원소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f와 g0의 내적 곱하기 g0, f와 g1의 내적 곱하기 g1, 쭉 이런 수도 쭉 나가가지고 f와 g2n의 내적을 곱한 g2n,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 기억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요 g0, g1 해서 g2n까지 요 정규 집합의 원소들을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요 1이라는 함수에 지금 1이라는 함수를 자신의 크기로 나누게 되면 g0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이라는 함수의 크기의 제곱을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함수의 크기의 제곱은 자신끼리의 뭘로 계산한다? 내적으로 계산한다겠죠. 그러면 우리가 1과 1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주어진 구간의 이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요 1과 1을 곱한 함수를 우리가 적분한다겠죠. 그럼 1 곱하기 1은 1이니까 결국 요 결과는 2파이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요 1이라는 상수 함수의 크기의 제곱이 2파이니까 상수 함수 1의 크기는 루트 2파이죠. 그럼 우리는 g0는 요 1이라는 함수를 자신의 크기로 나눈 거기 때문에 1의 함수 크기, 즉 루트 2파이로 나누게 되면 결국 루트 2파이 분의 1이 되어진다는 거. 뭐가? g0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코사인 1x부터 코사인 nx까지는 일일이 하나씩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코사인 kx의 크기의 제곱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kx 크기의 제곱은 코사인 kx와 코사인 kx 같은 함수끼리 내적이죠. 그죠? 크기의 제곱은. 그러면 요것은 우리가 함수의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요 두 개를 곱한 코사인 제곱 kx를 적분하면 되죠. 자, 그러면 코사인 제곱을 적분은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kx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kx로 이렇게 변형할 수 있죠. 코사인 제곱 kx를. 그러면 2분의 1x를 적분하면, 2분의 1을 적분하면 2분의 1x. 2분의 코사인 2kx를 적분하면 4k분의 1 사인 2kx 1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x 대신에 파이를 대입하면 요 놈은 2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 파이 대입하면 요 놈이 0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2분의 파이고 빼기 마이너스 파이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요것을 여기다 대입하면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그쵸? 뺀 것이니까 결국 파이가 되죠. 뭐가? 코사인 kx의 크기의 제곱이 파이라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kx의 크기는 루트 파이가 되어지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코사인 kx를 자신의 크기로 나눴다는 것은 결국 루트 파이분의 코사인 kx가 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k가 1부터 n까지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요 k 대신에 1이 들어가면 g1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코사인 1x분의 지금 코사인 x의 크기를, 코사인 x를 코사인 x의 크기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k 대신에 2가 들어가면 요것이겠죠. 요 놈에 대응하는 g2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므로 g3는 여기에 k 대신에 3이 들어가면 되고 마지막으로 코사인 nx, 즉 gn은 코사인 nx를 코사인 nx의 크기로 나눈 거기 때문에 루트 파이분의 코사인 nx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여기서
자, G0, G1 쭉 해서 Gn까지 우리가 정규 직교 집합에 들어있는 함수를 구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in 1x부터 sin nx까지에 대응하는, 즉 G의 n 플러스 1부터 G의 2n까지의 함수를 우리가 요 정규 집합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요런 것들을 대표하는 sin kx의 크기의 일단 제곱을 우리가 구해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역시 sin kx와 sin kx의 내적을 얘기하는 거고, 자, 요 두 개를 곱한 것을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적분을 한다. 그런데 sin 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00하고 이렇게 우리가 변형이 되어지고, 2분의 1을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2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2kx를 적분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파이를 대입하면, 자,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0 되고, 마이너스 파이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파이를 대입해서 요놈은 0이 되고, 요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니까, 역시 결과는 파이가 됐죠. 그러면 sin kx의 크기는 루트 파이가 되어지고, 결국 우리는 sin kx를 자신의 크기로 나눈다는 것은 루트 파이 분의 sin kx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k 대신 여기 1이 들어가면 결국 요 sin x를 자신의 크기로 나눈 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요 정규 직교 집합에서는 뭐다? gn 플러스 1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gn 플러스 1은 sin 2x를 자신의 크기로 나누고, 마지막으로 g2n은 sin nx를 자신의 크기로 나누고, 왜냐하면 sin kx 크기는 항상 k 값에 상관없이 루트 파이로 정리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자, 우리가 여기에서 G0를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자, G1을 여기다 집어넣고, G2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Gn 플러스 1, Gn 플러스 1, 마지막 G2n을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을 거랍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내적 곱하기,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구한 요 정규 직교 집합의 원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 기억의 내용을 정리를 할 건데, 여기에서 이제 수학자들이 자, 요렇게 A0, A1, AN, B1에서 BN까지를 요렇게 우리가 두자라고 수학자들이 약속했답니다. 자, 뭐냐? F와 G0의 내적에다가 이만큼을 곱한 것을 A0로 하자. 물론 책에 따라서는 요 2를 빼버리고 요걸 1망 A0로 한 책도 있답니다. 자, 그거 뭐 책마다 다르니까 여러분 그거는 신경 쓸 건 아니고 두는 건 우리 마음이니까. 그리고 F와 G1의 내적 곱하기 루트 파이 분의 1을 A1, F와 Gn의 내적에다가 루트 파이 분의 1을 곱한 것을 AN, 그리고 F와 Gn 플러스 1의 내적을 루트 파이 분의 1을 곱한 걸 B1, F와 G2n의 내적에다가 루트 파이 분의 1을 곱한 것을 BN이 됐다는 거죠. 자, 요렇게 편의상 우리가 A0, A1, AN, B1, B2, BN 이런 식으로 우리가 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지금부터는 우리의 작업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이제 구해둔 G0, G1, G2, G2n, 그리고 Gn 플러스 1, Gn 플러스 2, G2n을 요 기억에다가 적용하고 그 결과에다 다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거랍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G0를 여기다 집어넣고, 요 G1을 여기다 집어넣고, G2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Gn을 집어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G2n까지를 여기다 집어넣었으면 그 결과를, 자, 우리 여기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자리가 지금 뭐였죠? 아까? 요 자리가 G0죠. G0 자리에 그대로 요걸 넣었답니다. 그리고 G1 자리에 요걸 넣고, 그리고 G2 자리에 요걸 넣고, Gn 자리에 요걸 집어넣고, 요게 지금 Gn 플러스 1 자리죠. 그쵸? 그리고 요게 Gn 플러스 2 자리고, 요 자리가 뭐다? 그쵸? G2n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기에 A0라고 하는 것을 뭘 넣냐면 F와 G0의 내적에다가 루트 2파이분의 2를 곱한 것을 A0로 한다겠죠.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누어 버리면 2분의 A0는 요 2가 1로 바뀌면서 이만큼이 2분의 A0죠. 그럼 이쪽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보고 계신 요게 지금 뭐죠? 요만큼이 뭐와 같죠? 이게? 그렇죠. A0의 절반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2분의 A0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쳤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봅시다. 그럼 A1부터는 뭐냐? 자, F와 G1의 내적에다가 루트 파이 분의 1을 곱한 것은 A1이고, 자,
f와 gn의 내적에다가 루트 파이분의 1을 곱하면 an이라겠죠. 그럼 이쪽으로 와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 코사인 x 빼고 요 f와 g1의 내적에다가 루트 파이를 곱한 것은 a1이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a1하고 코사인 x는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 f와 g2에다가 루트 파이분의 1을 곱하면 이게 뭐가죠? a2가 된다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때 이만큼이 a2죠. 그죠? 그럼 a2 곱하기 코사인 2x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부분은 뭐가 되죠? an이 되어지죠. 그죠? an 곱하기 코사인 nx 그리고 우리는 요 부분은 다시 b1이 되어지죠. b1 곱하기 사인 x 자, 요 부분이 뭐가 되고 b2가 되어지고 사인 2x 자, 요 부분이 뭐가 되어지죠? bn이 되어지고 사인 nx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니까 결국 fx라고 하는 것은 2분의 a0 플러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서메이션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서메이션 k 이퀄 1부터 n까지 요 놈들의 합은 요 놈이 표현하죠. 그렇죠? ak 곱하기 코사인 kx 요 놈들의 합은 bk 곱하기 사인 kx가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주어진 직교 함수에 대응하는 정규 직교 집합을 우리가 구해가지고 그 정규 직교 집합의 1차 결합으로 우리가 표시했더니 함수 fx를 그 결과가 이런 모양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모양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우리가 전제되어 있는 게 뭐죠? a0라고 하는 것은 뭐죠? 루트 2파이분의 2 그리고 f와 g0의 내적이라는 요 전제가 붙어 있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an만 살펴보면 an이라는 것은 루트 파이분의 1에다가 f와 gn의 내적을 우리가 이렇게 둔 거고 그리고 bn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루트 파이분의 1에다가 자 f와 g2n의 내적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가운데 제가 쓴 세부적인 생략을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전제를 했을 때에 함수 fx가 이렇게 표현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0하고 an하고 bn을 구체적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0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루트 2파이분의 2 곱하기 f와 g0의 내적으로 표현되어진다라고 했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자 요 부분이 함수 fx와 함수 g0의 곱을 적분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g0라는 것은 루트 2파이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럼 결국 요 루트 2파이하고 요 루트 2파이가 만나면 2파이분의 2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파이분의 1로 고치면 안쪽에서는 fx 하나만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요 a0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파이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fx를 적분한 값이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자 a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f와 gn의 내적을 에다가 루트 파이분의 1을 곱한 값이죠. 그러면 요 f와 gn의 내적이라는 것은 함수 fx와 함수 gn의 곱을 적분하는 건데 요 gn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루트 파이분의 코사인 nx였죠. 그럼 여기서도 분모인 루트 파이를 앞으로 보내버리면 루트 파이분의 1하고 루트 파이분의 1을 만나면 파이분의 1이 되어지고 남아있는 부분은 fx 곱하기 코사인 nx dx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an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a의 원이 뭐냐라고 하면 여기다 n 대신 1 집어서 적분하면 되고 a의 2가 뭐냐라고 하면 여기다 n 대신 1을 집어서 이걸 적분하면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b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f와 g2n에다가 f와 gn의 내적에다가 루트 파이 분의 1을 곱한 것인데 자, 요 내적이라고 하는 거, 요 내적이라는 것도 위에서 마찬가지로 함수 fx와 g2n의 곱을 적분하는데 g2n이라는 것이 앞에서 루트 파이 분의 사인 nx였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루트 파이 분의 1을 앞으로 보내버리면 파이 분의 1이 되어지고 인테그랄
fx sin nx dx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bn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결국 우리가 이제 정리를 이제 이 부분에서 해보면, 우리가 주어진 직교 집합의 정규 직교 집합을 우리가 가지고서 함수 fx를 그것들의 1차 결합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면, 자, 우리가 a0를 이렇게 두고 an을 이렇게 두고 bn을 이렇게 뒀다라고 했을 때에 요 함수 fx는 2분의 a0 플러스 서메이션 k 이퀄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코사인 kx 플러스 bk 곱하기 사인 kx,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죠? 주어진 직교 집합, 그러니까 유한집합이죠. 총 2n 플러스 1개의 원소를 가지는 직교 집합에 대응하는 정규 직교 집합을 가지고 그 정규 직교 집합의 1차 결합으로 fx를 표시했을 때에 fx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설정한 a0와 an과 bn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요런 이제 단서를 붙여보세요.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자, n을 무한대로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자, 주어진 직교 집합의 원소가 1에서, 자, 1부터 시작해 1, 그리고 코사인 1x, 코사인 2x에서 코사인 nx까지 딱 제한했고, 사인 1x, 사인 2x 이렇게 쭉 나가서 사인 nx까지 제한을 했죠. 그죠? 근데 n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면, 이제는 아까는 우리가 유한집합이 있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주어진 직교 집합이 이제 유한집합이 아니고 무한직교 집합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사인 nx, 코사인 nx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사인 nx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인도 계속 나간다는 거죠. 그와 같이 무한직교 집합을 주고 그 무한직교 집합에 대응하는 무한정규, 그죠? 지금 직교 집합을 가지고서 함수 fx를 그것들의 1차 결합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면 다 똑같죠. 2분의 a0 똑같고 요 내용도 다 똑같은데 단지 1에서 n까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요와 같은, 그쵸? 이 항들이 무한대까지 가버린다는 거죠. 그쵸? 계속 간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렇게 했을 때 그 A0, AN, BN 이 전제는 똑같죠. 그죠? 요거는 똑같고, 다만 여기에서 이 항들이 서메이션 되어지는 이 항들이 요렇게 각각 n개씩, 요 n개 그리고 한 개 포함해서 2n 플러스 한 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한대로 가버린다는 거죠. 무한대로.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요 우변을 함수 fx의 구간 마이너스 파이 콤마 파이에서의 함수 fx의 풀이의 급수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 fx의 풀이의 급수 전개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1하고, 자, 코사인 x, 자, 코사인 2x, 이래서 한없이 나가는 요런 집합하고, 자, 또 여기다 사인 x, 사인 2x, 자, 요것도 추가되겠죠. 이렇게 한없이 나가는 이와 같은 무한직교 집합. 자, 무한직교 집합, 요 무한직교 집합에 대응하는 무한정규직교 집합이, 자, 무한직교 집합에, 요 무한직교 집합에 대응하는 무한정규직교 집합이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요 놈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가 무한정규 집합이라는 것은 요 1을, 아까 1의 크기가 뭐였죠? 실제로 루트 2파이였죠. 그죠? 그리고 요 놈 하나하나는 전부 다 크기가 루트 파이였으니까 자신의 크기를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루트 파이 분의 코사인 2x. 자, 이런 식으로 쭉 가고, 그리고 요 사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사인 x도 자신의 크기가 아까 루트 파이였죠. 사인 2x도 크기가 루트 파이였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응하는 이와 같은 무한정규 직교 집합이 주어졌을 때에 이 무한정규 집합의 1차 결합으로 함수 fx를 표현하면, 그죠?
그냥 계산하면 매우 복잡하죠. 요걸 표현한 것이 결국 요건데, 요걸 조금 더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A0를 이렇게 표현하고 AN을 이렇게 표현하고 BN을 이렇게 표현하는 요 도구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결국 이것은 우리는 요놈 하나하나에다가 우리가 적당한 스칼라 값을 곱해 가지고 우리가 급수 전개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요놈 앞에는 뭘 곱해줘? 원래대로 하면 요놈 앞에는 뭘 곱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어진 함수와 요 함수의 내적을 여기다 곱해준 거죠. 요놈에다가 함수 f와 요놈의 내적을 곱한 것이 첫 번째 항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는 뭘 곱해줘? 함수 f와 요 자신의 요놈의 내적을 곱하면 두 번째 항이라는 거죠. 여기다가. 그리고 요 세 번째는 함수 f와 요놈의 내적을 곱한 건데, 그렇게 나올 때마다 하나씩 그렇게 일일이 계산을 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풀이의 급수를 이렇게 A0, AN, BN을 각각 이런 식으로 두고 fx를 이렇게 해서 공식화 시켜 놓은 거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결국 풀이의 급수는 이와 같은 무한정규 직교 집합을 이용해서 함수 fx를 요와 같은 집합들의 원소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한 거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급수 전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구간 마이너스 파이, 파이에서 함수 fx의 풀이의 급수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쭉 과정을 살펴봤죠.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제 풀이의 급수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이 풀이의 급수는 결국 어떤 정규, 그쵸? 무한정규 직교 집합의 1차 결합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그것을 공식화시키고 단순화시킨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다가도 이제 풀이의 급수는 이렇게 공식화되고 A0, AN, BN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이제 일반화시킨 건데,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파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마이너스 P 플러스 P라고 구간을 변경했을 뿐이죠. 파이 자리에 지금 요 파이 자리에 P를 우리가 도입하게 되면 그 공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실제로 파이하고 요 P 자리에 여러분들이 파이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P 자리에 파이 집으면 파이가 없어지고 코사인 NX로 되죠. 요 P 자리에 파이 집으면 파이 약분되면 사인 NX 여기 나와 있는 공식처럼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A0 자리에 자 파이 자리에 P, 요 파이 자리에 P가 지금 왔을 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요 파이 자리에 각각 P가 왔을 뿐이라는 거죠. 요 놈도 마찬가지. 요 파이 자리에 P가 왔을 뿐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요 P가 파이니까 파이를 약분해보면 요 자리가 사인 NX, P가 파이니까 약분하면 코사인 NX,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는 아까 지금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놓고 fx의 풀이의 급수를 우리가 유도했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졌죠. 그죠? 만약에 똑같은 방법으로 요 자리에 P와 P를 놓고 여러분들이 풀이의 급수 공식을 유도해버리면 이와 같은 공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풀이의 급수를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달달달 외우셔도 된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왜 풀이의 급수를 이렇게 전개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요 과정을 통해서 유도하는 과정을 이해를 해 두시면 공부하는 데 굉장히 여러분들 도움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또 이제 구체적인 실전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함수 f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줬죠. 함수 fx가 이렇게 우리가 정의가 되었을 때에 자, 요 함수를 보니까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정의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풀이의 급수 공식의 소위 p에 해당되는 부분이 파이죠. 자, 이렇게 정의했을 때에 우리는 요 함수 fx의 풀이의 급수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걸 이제 기계적으로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A0를 구하고 AN을 구하고 BN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공식화시킨 풀이의 급수 공식을 쭉 적어서 답을 쓰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누가 그럼 구체적으로 요 함수 fx의 풀이의 급수는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런 집합을 생각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1을 우리가 함수 1을 자신의 크기인 루트 2파이로 나눈 거. 그리고 자, 코사인 x를 자신의 크기인 루트 파이로 나눈 거.
자, 그리고 사인을 먼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사인 x도 자신의 크기인 루트 파이로 나눈 거. 그리고 코사인 2x를 자신의 크기인 루트 파이로 나눈 거. 자, 그리고 사인 2x를 자신의 크기인 루트 파이로 나눈 거. 자, 이렇게 우리가 집합을 하나 만들면 이것은 무슨 집합이죠? 첫째는 이제 무한집합이죠. 그리고 요 함수 하나하나가 몽땅 다 크기가 1인 함수들이기 때문에 정규라는 말을 붙일 수 있고, 이 집합은 서로 간에 다 직교하기 때문에 요렇게 정규 직교 집합이라고 요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러면 함수 fx의 풀이의 급수라는 것은, 물론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범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요 범위에서 이와 같은 우리가 무한직교 집합을 생각했을 때에 이 무한직교 집합의 1차 결합으로 요 함수 fx를 우리가 그쵸 표현해보면 그것이 바로 함수 fx의 풀이의 급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풀이의 급수 만들어진 공식을 무시하고 무조건 문제를 풀면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죠. fx는 우리는 요 첫 번째 함수에다가 함수 f와 첫 번째 함수의 내적을 곱하고, 요 두 번째 함수에다가 함수 f와 요 두 번째 함수의 내적을 곱하고, 요 함수에다가 요 함수와 f와 자기 자신의 내적을 구해서 곱해서 쭉 대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요 함수 f하고 루트 2파이분의 1의 내적을 구한 내적만큼을 요 자기 자신에다 곱해주고, 그 다음 함수 f와 루트 파이분의 코사인 x의 내적을 구해서 코사인 x를 루트 파이로 나눈 여기에다 곱해주고, 그리고 함수 f와 자 사인 x 나누기 루트 파이라는 요 함수의 내적을 구해서 사인 x 나누기 루트 파이에다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요 함수 fx의 뭐다? 우리는 풀이의 급수랍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풀이의 급수를 무식하게 적으면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일일이 이거 하나씩 다 계산하려면 날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만들어 놓은 풀이의 급수 공식은 요 과정을 좀 더 심플하고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딱딱 구할 수 있도록 수학자들이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A0니, AN이, BN이 이런 값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풀이의 급수의 실제 의미는 이와 같은 무한정규 직교 집합의 1차 결합으로 함수 fx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기계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자, 뭘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책에서 제시하는 공식을 우리가 아까 살펴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A0를 구해야 되는 거죠. A0.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뭐다? AN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우리는 뭐가? BN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함수 fx는 풀이의 급수 전개 공식이 자 2분의 뭐라고? A0. 책에 따라서는 2분의 A0를 하지 않고 이것을 통으로 A0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는데 결과는 똑같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A0에다가 뭘 곱한 값? 2를 곱한 값이 A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책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너무 고민할 필요 없답니다. 플러스 우리는 자,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우리가 코사인 부분은 이제 A1 코사인 X. 자, 그리고 A2 코사인 EX, 코사인 EX, A2, 자, 코사인 EX. 자, A3 코사인 3X.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부분이 코사인 부분이고, 그리고 사인 부분은 B1 사인 X. 자, B2 사인 EX. 자, 그리고 B3 사인 3X. 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것이 바로 사인 부분이죠. 그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다가 결국 A0가 뭔지 알고, AN이 뭔지 알면 이런 값들이 나오고, PN이 뭔지 알면 B1, B2, B3가 나오니까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푸는 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fx 프리웨이 급수가 뭐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A0는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기억하겠죠? 자, 현재 이것은 소위 공식의 P에 해당되는 부분이 파이이기 때문에 자, 파이 분의 1에다가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fx dx 이렇게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답니다. 이 공식을. 그럼 파이 분의 1에다가 자, 우리는 이제 함수 fx를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적분해야 되는데 그 범위가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파이에서 0까지는 마이너스 1, 0에서 파이까지 1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파이에서 0까지는 요 fx 자리에 뭐가 오고 마이너스 1이 와서 적분되어지면 되고 자, 그 다음 0에서 파이까지는 1을 적분하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우리는 요 놈은 우리가 파이 분의 1이다. 요걸 우리가 적분하는 방법은 윗끝에서 아래끝을 빼가지고 요 상수함수는 곱하면 된다겠죠. 그럼 0에서 마이너스 파이 빼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게 마이너스 파이가 되죠. 그 다음 파이에서 0을 뺀 값에 1을 곱해주면 이게 파이가 되어지죠. 결국 요거는 마이너스, 요건 플러스 1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가 된다? A0는 0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 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자, fx 곱하기 코사인 nx를 적분한다 했겠죠. 자, 뭐라고요? fx 곱하기 코사인 nx 자, dx 요거도 마찬가지죠. 주어진 함수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제로까지는 요 fx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코사인 nx를 적분하는 거고 자, 파이 분의 1에서 그대로 곱해주면 되고 0에서 파이까지는 요 fx에 해당되는 함수가 1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코사인 nx를 우리가 적분하면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요 적분은 우리가 파이 분의 1에다가 요걸 적분하면 마이너스 n분의 1 사인 nx 이렇게 되어지고 마이너스 파이에서 0까지 파이 분의 1에다가 n분의 1 사인 nx 자,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x 대신에 0을 대비도 0이고 x 대신에 마이너스 파이를 대비도 이 사인 값은 다 0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랍니다. 요 놈도 0이고 요 놈도 0이니까 이 결과는 뭐가 된다? 0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요 위에다 적어 놓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AN은 몽땅 다 뭐가 된다? 0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이게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BN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BN을 한번 적어 봅시다. 자, BN을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파이 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fx, 요 코사인 nx 자리에 사인 nx 오면 되죠. 그죠? fx 곱하기 자, 이전에는 사인 nx가 오면 된다. 자, 요거도 우리가 범위로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파이에서 자, 제로까지는 fx 자리에 마이너스 1이 오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nx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파이 분의 1에다가 0에서 파이까지로 잡았을 때는 요 fx 자리에 1이 오면 되기 때문에 사인 nx라고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것은 이제 우리가 파이 분의 1에다가 요 사인 nx를 적분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쵸? 코사인 nx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그리고 n분의 1 나오고 코사인 nx죠. 이렇게. 자, 사인 nx는 적분하면 마이너스 n분의 1 코사인 nx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요 두 놈은 파이 분의 1은 공통이니까 파이 분의 1을 전체적으로 구분해버리고 코사인 요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이게 1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n분의 1이 되어지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집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한번 봅시다. 자, 코사인 마이너스 n 파이죠. 그렇죠? x 대신에 마이너스 파이를 내보면
자,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그냥 코사인 n파이와 일단 같습니다. 이렇게.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코사인 n파이라는 것은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파이, 1파이니까 마이너스 1 되고, n이 2면 2파이니까 1 되죠. 그러니까 n이 홀수일 때는 이 값이 마이너스 1이고, n이 짝수일 때는 이 값이 플러스 1이 되죠. 요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한 방법은 마이너스 1의 n승이라 표현하면 되죠. n이 홀수면 마이너스 1, 짝수면 플러스 1.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0을 대입한 값에서 마이너스 파이를 여기다 대입한 값을 빼야 되는데, 자, 요게 n분의 1은 있고, n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n이니, 마이너스 1의 n승이니까, 우리가 요걸 요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플러스,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파이를 대입하면 똑같은 원리죠. 자, n분의 마이너스 1에다가 우리는 마이너스 1의 n승. 자, 다시 한번. 코사인 nx 자리 nx에다가 x 대신에 파이를 대입하면 요 결과는 마이너스 1의 n승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원래 요 마이너스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온 거고. 자, 빼기.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요게 1 되니까 마이너스 n분의 1이죠. 마이너스 n분의 1을 빼게 되면 뭐가 된다 이게? 플러스 n분의 1.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걸 우리가 여기다가 정리해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게 되면, 자, 여기에 지금, 자, 파이분의 1은 공통 우리가 묶어 있는 상태고, n분의 1하고 n분의 1이 만나면 n분의 2가 되어지죠. 그리고 요 놈하고 요 놈이 만나면 역시 마이너스는 공통이고 똑같은 게 두 개죠. 즉 n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승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파이분의 1에다가 자, n분의 2도 묶어내버리면 이제 1 빼기 마이너스 1의 n승이 가로 안에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fx의 풀이의 급수는 공식상 이렇게 되어지는데, 제일 먼저 a0는 요 값은 지금 0이라고 그랬죠. 0이죠. 그리고 n이 0이라 했으니까 요와 같은 a 값들은 몽땅 다 0이라는 얘기죠. 자, 계속 이어졌으니까 다 0이죠. 그리고 이제 B1이 뭐냐? N 대신에 여기 1이 들어가는 거죠. B1에. N 대신에 1이 들어가면, 여기 N 대신에 1 들어가고, 여기 1 들어가면, 자, 요게 지금 1 빼기는 2가 되죠. 그죠? 그러면, 자, B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파이분의 1에다가 N 대신에 1 들어가면 1분의 2에다가 요 가로가 2죠. 2. 그럼 결국 이게 뭐가 되죠? 파이분의 4가 된다는 거죠. 뭐가? B1이. 파이분의 4. 그리고 B2는 뭐가 되죠? B2는 N 대신에 여기 2가 들어가면 이게 플러스 1 돼버리죠. 1 빼기 0 되니까 요 B2라고 짝수는 무조건 이게 0이 돼버리죠. 그죠? 요 부분이 0 되니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B3는 뭔가? 자, B3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N 대신에 3을 대입하면 파이분의 1에다가 3분의 2에다가 요게 3이 들어가면 요게 마이너스 1 되니까 1 빼기는 2가 되어져 가지고 이게 2가 되어지죠. 그럼 요것은 뭐가 되죠? 결국 자, 파이분의 4 곱하기 지금 3분의 1 이렇게 되죠. 즉 파이분의 4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을 해봅시다. 그러면 B에 지금 우리가 3은 이랬고, 자, B의 4는 또 짝수니까 0이 되겠죠. B의 5는 어떻게 될까요? 5는 파이분의 1에다가 여기 5 들어가면 5분의 2에다가 여기 5 들어가면 요 가로 안이 2가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지금 파이분의 4 곱하기 5분의 1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B5자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걸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몽땅 다 0이고 요 자리에 파이분의 4를 적용하면 파이분의 4 곱하기 사인 2x. 그 다음 이제 요 자리에 지금 파이분의 4는 공통이고, 자, 3분의 1하고 사인 3x가 만나죠. 그럼 요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3분의 사인
3x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다 이제 B4 사인 4x, 그 다음 B5 사인 5x가 오겠죠. 그럼 B5 자리는 요거기 때문에, 자, 파이분의 4는 공통이고, 자, 사인 5x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5분의 사인 5x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함수 fx에 뭐가 되어진다? 급수 전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풀이의 급수 전개를 이와 같이 a0, an, bn 그리고 fx를 이렇게 완전히 공식화 시켜서 계산해도 상당히 복잡하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무식하게 원래 그쵸? 무한 정규 직교 집합을 생각을 하고 일일이 그거 하나하나를 갖다 계산해서 풀이의 급수 전개하려고 그러면 계산하다가 날새겠죠. 그쵸? 그래도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풀이의 급수를 공식화 시켜서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한 공식이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풀이의 급수가 뭐냐니까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풀이의 급수는 어떠한 무한정규 직교 집합의 뭐다. 지금 원소들을 가지고 1차 결합으로 표시한 것인지는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아까 거기서 말하는 무한정규 그쵸? 직교 집합은 요 p 값이 파이일 때 얘기죠. 그쵸? 만약에 p 값이 파이가 아닐 수도 있죠. 그쵸? 그렇게 되면 그 또 집합의 내용이 파이 대신에 다른 값이 들어가면 또 달라지겠죠. 그쵸? 어쨌든 그런 유형의 무한정규 직교 집합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하는 과정을 조금 더 이렇게 공식화 시켜서 기계적으로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풀이의 급수 공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구체적인 실전 문제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풀면서 또 이제 풀이의 급수 관련된 심화적인 내용들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